그러니까 뛰는 사람이 22명이죠. 선수는. 또 교체하는 선수면 더 있으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잘해서 이기는 것도 있지만 축구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한 명이 잘해서도 이길 수 있고 질 수도 있고요. 특정한 선수가 실수를 해서 패할 수도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5월 24일 한국 대 일본 대표팀의 평가전. 배팅업체들은 40% 내외로 일본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우리는 경기 일주일 전 한일전 결과를 예측하는 분석지를 받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스포츠 복권의 배당률을 정하는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 팀은 홈 어드밴티지가 있지만 역대 전적의 열세이기 때문에 승률이 비슷해집니다. 결국 최종 저울질은 출정식을 앞두고 있어 동기부여가 큰 일본으로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초반부터 한국팀의 우세를 예상케 했습니다. 주장 박지성이 선제골로 일본의 기세를 꺾어놓은 것입니다. 경기 후반 박주영의 페널티킥이 한국 승리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일본의 승리를 자신했던 배팅업체의 예측은 이렇게 빗나가 버렸습니다. 사실 통계로 과학으로 월드컵 승부를 예측하려는 시도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1980년 스페인 월드컵 직전에는 구소련에서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승부를 예측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참가국들이 4년간 치렀던 경기의 득점 시간, 경기 장소, 관중수까지 축구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변수들을 이용을 해서 결과를 예측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봐도 참 정교해 보입니다. 당시 도박사들도 슈퍼컴퓨터도 한결같이 꼽은 우승 후보는 브라질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브라질은 4강에도 들지 못했고 이탈리아가 피파컵을 안았습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이변이었고 월드컵에 관한 완벽한 예측이란 어렵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줬습니다. 유럽 여러 기관의 예측은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한국이 16강에 진출할 확률을 27% 안팎으로 아주 낮게 보고 있습니다. 같은 조에 속해 있는 아르헨티나는 79%가 넘고 나이지리아, 그리스도 4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만큼 실제 진출 가능성도 큰 간격으로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적인 공격수가 줄비한 아르헨티나.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승 예상국 순위에서도 5위에 올라 있습니다. 2006년 월드컵에서 최연속골을 기록한 메시가 최근 절정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Dejó mucho, ¿no? La vivencia de ese mundial, el primer mundial, por más que haya sido algo que esperaba poder participar más. 스타 플레이어 출신인 마라도나가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아르헨티나는 다시 한번 영광을 꿈꾸고 있습니다. Maradona turns like a little eel and comes away from trouble. Little squat man comes inside Butcher, leaves him for dead. Outside Fennick leaves him for dead and puts the ball away. And that is why Maradona is the greatest player in the world. 마라도나는 신기에 가까운 드리블, 수비수 5명을 한 번에 제쳐내는 속력과 돌파력으로 두고두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인물입니다. 누구의 패스 없이도 중앙선 부근부터 시작된 단독 드리블로 득점을 해내는 그는 분명 한 시대를 주름잡는 위대한 축구 스타입니다. 우리가 상대할 메시는 마라도나의 재림이라 불릴 만큼 단독 드리블 득점이 높습니다. 이번 시즌 넣은 5골 중 1골은 단독 드리블로 얻은 득점.
좀처럼 잡을 수 없다고 해서 벼룩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입니다. 메시의 드리블에는 과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메시는 아주 짧게 치고 나가요. 발등을 곧게 세우시고요. 큰 힘을 들여차는 것이 아니라서 공이 발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경기를 보시면 이제 알다시피요. 수비가 마치 메시를 피하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메시가 수비수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수비수가 메시를 비켜가는 듯한 착각이 될 정도로 방향 전환도 빠릅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골문 앞 중앙까지 수비수가 밀집한 곳에도 주저없이 돌파합니다. 메시의 드리블은 어떻게 특별하길래 수비수들이 속수무책인 것일까? 우리는 메시의 드리블을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메시의 소속팀인 바르셀로나의 경기에서 골 득점, 패스, 골터치까지의 메시의 움직임을 모두 기록해 보았는데 공과 발을 구분하지 못해 기록이 어려울 만큼 공과 발 사이의 간격이 좁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어떤 특점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 이제 이게 발인지 공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몸하고 가장 가깝게 심지어 한 30cm 내로 이렇게 드리블을 친다는 거죠. 특히 빠른 드리블 중에는 공과 발끝이 30cm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수비수들이 쉽사리 태클을 걸 수 없는 이유입니다. 공과 발 사이의 간격이 좁다 보니 공을 빼내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공이 앞으로 나갈 때 상대가 이렇게 태클할 수 있는데 메시는 이제 공이 발에 붙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공을 뺏으려고 이제 태클을 하려고 그러면 발에 걸릴 수밖에 없죠. 반칙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상대는 반칙 아니고서 끊을 수밖에 없는 선수라고. 왼발 오른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것도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수비수들에게 포위될 경우 한 발만 사용하는 선수들은 앞으로 드리블하지만 메시는 오른편에서 중앙으로 드리블해 슛을 시도합니다. 기록을 보면 47득점 중 33개를 차지하지만 오른발 슛도 10골로 웬만한 선수들의 시즌 득점과 맞먹습니다. 슈팅은 어떨까? 분석 결과 그의 득점에는 또 다른 특징이 발견됩니다. 빨간 점은 패스받은 공을 논스톱 골로 연결시킨 것을 표시합니다. 골대 모서리까지 에워싸고 있습니다. 어느 각도이건 패스만 연결이 되면 골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위치 선정이 탁월하고 슛의 준비 동작이 짧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들이 자기도 볼을 받을 때 움직이고 자기가 슈팅할 때도 볼은 항상 자기 상대 공격 진영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